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연이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두 거대 IT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금융 당국과 여당의 규제 때문인데요. 과연 소비자들을 편하게 해주는 혁신의 아이콘인지 아니면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독점 기업인지 논란이 거셉니다.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규제 논쟁과 주가 향방, 그리고 선진국들의 규제 동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카카오와 네이버, 특히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 과연 어떤 향으로 가는지, 어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지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학부 교수, 그리고 인터넷과 엔터테인먼트 전문 애널리스트인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갑작스럽게 지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카카오, 네이버, 특히 카카오 독점 논란.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지금 주가가 연이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어느 정도 주가가 이렇게 지금 떨어진 겁니까?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이제 합산해서 보면 한 17%가량 굉장히 크게 낙폭이 나왔고요. 네이버의 경우도 양이틀간 이제 11% 작지 않은 주가 하락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날아간 시총만 해도 수십조가 될 텐데. 네. 뒤늦게 이런 카카오와 네이버, 특히 카카오 주가 전망 굉장히 지금 좋은 것으로 그동안 이렇게 분석이 되어 왔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을 예상이나 좀 애널리스트들 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카카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상 글로벌 피어들 또는 이제 국내 피어인 네이버보다도 다소 워낙 기세 좋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고점이라는 부담은 좀 떠안은 상태로 왔는데 이번에 이제 금융 쪽에서의 어떤 규제 우려가 과연 여기서 끝날 문제인가? 그러니까 금융에서 시작해서 커머스, 컨텐츠 뭐 그런 쪽으로 확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관망을 하는 이제 모습입니다. 네. 외국인 투자들이 많이 던지는데 이렇게 제가 좀 느끼기에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런 상황, 네. 이른바 IT 거대 기업에 대한 규제 동향을 보면서 네. 이 한국도 중국처럼 되나? 중국의 악몽이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 대해서 뭐 잘 모른다면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의 일련의 흐름들은 또 이제 낙폭이 더 크게 느껴지실 수 있는 게 그동안 이제 국내 양대 빅테크 종목들이 쭉 상승하고 나서 조정다운 조정은 또 없었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한 3, 4% 정도의 조정, 아주 얕은 조정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크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동반 매도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 네. 자, 그런 투자자들이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은 김현영 연구원 말씀대로 이제 금융당국의 규제가 촉발을 했잖아요. 이 금융당국이 카카오, 네이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그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금융소비자법 계도기간이라고 해서 일정 유예 기간을 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금융소비자법 내용을 보게 되면 그 12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12조를 보게 되면요, 그게 두 개 항으로 돼 있는데 첫 번째 그 금융상품을 플랫폼에서 이제 판매하거나 직접 판매하거나 아니면 중개하거나 또는 주선하는 그런 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등록 절차, 금융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된다. 아니면 이제 인허가를 이제 받은 그런 업자에 국한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그런 그 최근에 그 플랫폼 업체들이 그 금융상품을 비교 분석한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게 단순 광고 행위냐 아니면 그 실제적으로 투자 중개 행위냐의 그 논란이 있는 거예요. 광고냐 중개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광고냐 중개냐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그 소비자에 대한 상품 권유가 있었냐 없었냐 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판단할 때
특정 그 가격 비교라든가 상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어떤 선호도를 암묵적으로 제시하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업체에 대해서 그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가 투자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이제 등록 절차라든가 인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플랫폼 업체들이 이제 영위를 했을 경우에는 엄격하게 이제 단속하겠다는 게 이제 그 금융위의 입장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9월 25일부터 이제 금융소비자법이 시행이 되니까 그 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입장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빅테크사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플랫폼 이런 중개 사업에 제한을 받을 경우에 그 수익의 타격이 크고요. 네이버도 이제 암묵적으로 보게 되면 그 미래에셋이라든가 이런 그 금융사들하고 제휴를 통해서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 또는 이런 그 중개 제휴한 회사들 상품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험이나 펀드 같은 경우를 단순한 광고가 아니고 중개를 하는 거니까 중개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로서의 인가를 받고 해라. 근데 뭐 카카오페이는 그게 받았다고 또 주장도 하는 것 같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전에도 이런 그 핀테크 회사들하고 금융위가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회동이 있었어요.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또 골목상권 침해한다는 그런 좀 논의도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또 금소법에 대한 규정에 대한 저촉된다는 얘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제 카카오 그 페이 증권을 통해서 투자 중개 라이센스를 이제 확보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 상품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그 KP 그 보험 서비스라는 그런 자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보험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개업 영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카카오페이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 소비자들은 봤을 때 카카오페이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카카오페이 증권이라든지 KP 보험 서비스의 상품인데 이제 실제적으로 판매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게 또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의 혹시나 이제 그 이런 소비자들에 대한 판매에 있어서 불안전 판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양쪽의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금융 당국의 규제에 대해서 카카오페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금융회사 인가를 받았다 그러는데 금융위 해석은 좀 다른 것 같고 문제는 카카오페이가 지금 IPO를 앞두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IPO를 앞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서 주가가 전혀 달라질 텐데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제 수요 예측을 목전에 둔 현재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IPO라는 게 펀더멘털도 있지만 결국은 또 투자 심리 이 두 가지의 함수거든요. 근데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없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참여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은 분명 회사에서 목표로 했던 그런 이제 자금 조달 금액 대비로는 하회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예정대로 IPO는 진행을 일단은 할 계획인 거죠? 근데 뭐 현재까지는 별다른 그 어떤 업데이트는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증권 신고서를 이제 공모가가 조금 높다는 이유로 한번 추가적으로 이제 지연을 시킨 게 이번 증권 신고서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정을 해서 나온 게 이번 거기 때문에 여기서 IPO를 다시 한번 연기를 한다면 이제는 뭐 6개월 이상 또 더 뒤로 지연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IPO를 추가로 지연한다는 정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금융당국의 이런 규제, 금융당국은 이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게 규제의 어떤 시작이다. 지금 여권에서 전체적인 카카오의 이제 독점 가능성을 보고 그 폐해를 조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런 거거든요. 뭐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많던데 어떤 부분이 지금 카카오가 논란의 중간에 관점성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그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금소법 위반 관련된 규제, 그다음에 정부 여권에서 추진하는 그런 그 골목상권 침해 우려,
이런 이슈가 맞물렸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골목상권 침해 이슈가 어떻게 보면 금융위의 금소법 저촉 논의를 부각시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금소법 이슈는 과거부터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개자 단순 광고자의 행위가 사실은 이제 핀테크 사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빅테크사들 같은 경우는 일부 자회사에서 라이선스 갖고 있고 또 오히려 금융위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2019년 4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가지고 혁신 금융 사업자라고 해서 그 네이버나 카카오를 지정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사실 대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입장으로 예비 사업자 인가 사실 내준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와가지고 금소법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규제 강화하겠다는 논의는 정부 여건에서 오히려 카카오가 갑작스럽게 계열사를 늘리면서 이런 뭐 카카오 이제 뭐 그런 그 대리운전이라든지 뭐 심지어 스크린 골프 같은 골목 상권까지 침해하면서 가뜩이나 코로나19 전국으로 어려운데 자영업자에 대한 그런 그 기득권의 우위에 서가지고 뭔가 지배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그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조금 그런 걸 규제하는 하나의 그 보조를 맞춘다는 역할에서 이런 이슈가 나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금융위가 이제 보조를 맞추는데 방금 얘기한 이제 골목상권 침해는 왜 이 카카오 택시 또 대리운전, 카카오 모빌리티가 하려고 맞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겁니까, 우리 연구원님 보시기에? 실제로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최근에 보시면은 그런 이제 스마트 택시와 관련된 호출료 스마트 호출. 급격하게 올렸다가 좀 여론의 반대에 의해서 또 다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헤어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과도한 수수료율 같은 것들이 한번 도마에 오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카카오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결국은 이제 독점 플랫폼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확고한 협상 우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입안자들을 중심으로 조금 이제 독과점의 폐해 우려를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금융 외에 또 다른 쪽으로의 규제 가능성까지도 이제는 좀 시장 참여자들이 예리하게 이제 주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대한 플랫폼을 무기로 뭐 이게 수수료나 뜯어가는 거냐, 뭐 이런 건데 좀 돌아서 생각하면 반론을 만약에 제기한다면 그 플랫폼 쌓는데 어마어마한 또 투자를 사전에 해온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인프라 투자 비용도 비용. 오랜 기간 동안에 유지가 됐고요. 이제 와서 사실은 비대면 환경에서 빛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또 사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금융소비자의 어떤 그 실제적으로 금융상품 구매하는 데 있어서 불안전 판매로 인한 피해 이거를 예방하겠다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오히려 최근 보게 되면 그런 금융 플랫폼을 이용해서 금융사들도 이런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모집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오히려 제휴해서 그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대체적으로 카드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PLCC 카드라 그래가지고 이런 그 빅테크사들하고 제휴해서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니까 그 모집 설계사 비용도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플랫폼 내에서 들어와서 그 가격을 서로 비교해보고 좋은 상품 선택한다는 입장에서 좋은 취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금융소비자법이 이제 갑작스럽게 규제의 일반으로 나가다 보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이제 불편해지는 소비자 불편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소비자 불편법이 될 이미 이제 비대면 환경에서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그 지금 말씀해도 금융 쪽과 관련된 서비스에서는 그런 순기능과 좀 자존도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사실은 카카오가 신사업을 벌이고 있는 모빌리티 쪽에서 그런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서비스 이해관계와 그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대리운전은 영세 자영업자가 많거든요.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 그 웹호출 기반으로 해서 이 대리호출 그 시장에 카카오가 진출을 했어요. 근데 카카오의 가장 그 단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초기에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충성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다가 어느 일정 순간에 대해서 시장 지배력이 갇혔다고 생각하면은 수수료를 급격히 올리면서 이제 불만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오히려 모빌리티나 이런 쪽에서 불거지면서 금융 쪽에 이제 역기능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영영 연구위원, 저는 카카오가 계열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뭐 맞습니다. 국내 합해서 158개까지 뭐 집계가 됐다는데 이렇게 많다 보니까 계열사들이 각자 자기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자 사업을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과정, 그러면서 이런 골목상권 침해 논란까지 결국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플랫폼이거든요. 이 카카오톡에 얹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아주 빠르게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으니까 이게 광고, 쇼핑, 뭐 금융, 콘텐츠뿐만 아니라 뭐 모빌리티 서비스나 다른 뭐 일반 골목 상권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많은 분야에까지 사실 카카오가 다 진출을 해 있거든요. 뭐 퀵 서비스도 얼마 전에 또 런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대리만큼이나 또 영세 사업자분들이 많은 그런 세그먼트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슈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카카오나 네이버로 대표되는 국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로컬에 머물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예, 이런 것들을 해줘야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민심이랄까요? 또는 정책 이반자들의 어떤 기조도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은 이런 자회사들의 문제, 골목상권 침해라든지 금융 소비자 이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입장을 표명하거나 뭐 그런 적이 좀 있습니까? 김범수 의장이 좀 별로 잘 나타나질 않는데. 그렇죠. 일단은 이제 그냥 큰 틀에서 본다면은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정책 기조나 이런 것들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 예, 중소 영세 사업자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큰 틀에서의 어떤 코멘트는 있었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뭐 팔로우하기 위한 그런 규칙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는 아직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같은 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벌써 한 1, 2년 전부터 관련 법안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공정위에서. 그런 거는 상당히 먼저 이렇게 규제를 시작한 게 공정위인가요, 부모님? 그렇습니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사에 대한 공정화법이 사실 발의를 했고 사실 8월 말에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게 이 법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은 상당히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오픈마켓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배달의 플랫폼에서 그 수수료에 대한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를 좀 보호해야 된다는 이슈가 논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법안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게 그 법제화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발의를 해서 좀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9월 들어서 이제 나오면서 이 이슈가 이제 본격화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실 최근에 이제 비대면 환경에서 그런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런 배달앱 서비스라든지 이런 뭐 플랫폼 서비스에서 수수료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논의가 많이 됐었거든요. 사실은 뭐 상생의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김범수 의장의 원론적인 얘기만 있었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다는 게 사실 오늘의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생의 방안을 만든다고 김범수 이 창업자 의장은 얘기를 했지만 각자 자회사들은 자기 영역에서 달려나가니까 전체를 통할해서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플랫폼이 가져다주는 효용성은 분명합니다. 소비자들의 효용 가치는 분명히 극대화가 되는데 그 부의 집중이 특정 소수의 기업으로 쏠렸을 때 지금 문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법안이 통과된 구글 갑질 방지법 같은 경우에도 구글이 무소불위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견제를 하겠다라는 이제 법이 통과가 된 것이고요. 그 인앱 결제 막는 거 그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인앱 결제 강제를 이제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법안이 통과가 한국에서 됐잖아요. 처음으로 된 거. 네, 1년여의 논의 끝에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카카오가 정말로 진정하게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수준에서 상생 방안이 나오려면 견제할 수 있는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통해서 가격은 내려가는 거니까요. 대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플랫폼 대리 시장에 정확한 집계가 안 될 정도로 90% 이상이 카카오티거든요. 그럼 결국 다른 사업자들 최근에 나온 팀앤 모빌리티나 뭐 타다 대리나 뭐 이런 타다 대리는 또 사업을 또 철수했어요. 그만큼 이 압도적인 카카오티의 이 플랫폼 파워가 경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완전 경쟁을 저해하는 수준까지 와버리니까
이제 정책 당국에서는 조금은 어떤 그런 이제 강한 조치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주는 효용이 소비자들에게 크게 다가오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하면 좋은데 지금 금융 쪽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둘 다 규제 대상이긴 한데요. 카카오에 비해서 네이버는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비판에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카카오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금융업이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카카오는 그동안에 그 이 규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라이센스 받아서 금융업에 진출하는 행태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라든가 뭐 실질적으로 카카오페이도 이런 그 투자, 거대 보험 중개 라이센스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사실은 네이버는 조금 다른 결을 보이는 게 금융 규제 사업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금융업 사업자랑 제휴를 통해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 간접적인 금융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규제에서는 카카오보다는 사실 좀 밖에 벗어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금융이 아닌 부분에서는 네이버가 덜 비판을 받잖아요. 별로.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골목 상권 침해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오픈마켓 서비스에서 온라인 그 상점 입점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 상당히 뭐 낮거나 거의 제공하지 않는 받지 않는 형태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처럼 이런 그 좀 비판의 목소리는 덜한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인앱 결제 말씀하셨는데 뭐 인앱 결제 막는 법안은 우리 한국이 처음을 했지만 지금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같은 데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사실은 그 두 개 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광고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어떤 빅테크들처럼 다양한 사업 영역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문어발식 확장 경영은 아닌데 특정 분야 내에서 세계 시장의 70%씩 이렇게 가져가 버리니까 독점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가나 크로스셀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독점의 폐해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쪽하고는 항상 이 소송 이슈가 있습니다. 예, 안티트러스트라고 하죠. 반독점법에 의한 그 빅테크 규제를 사실은 이제 항시적인 어떤 베이스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아까 중국의 어떤 악몽이 떠오른다 그러는데 중국의 규제는 우리와는 좀 성격이 다른 겁니까? 중국도 금융 이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회주의 국가고 어떤 그 중앙 정부에서 특정 기업을 약간 그 손보려고 하는 입장에서의 규제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반독점 아젠다가 그 미국 의회나 그 바이든 행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5개 법안이 지금 공동 발의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플랫폼에서 사실 이 이슈가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사 제품에게 우선적으로 좀 광고를 좋게 내보내게 하거나 자사 제품의 그 어떤 광고 이제 그 노출을 좀 확대하는 그런 경향들 문제가 미국 기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그 이런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 판매하는 거하고 타사 제품 판매하는 거를 구분해서 판매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제 검색할 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런 공정위의 그 소송 진행 중인데 이런 그 자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그런 광고 행태 이런 것들 개선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5개 미국 그 반독점 어젠다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법제화됐을 경우는 미국은 정교한 법을 가지고 이런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그 정교한 법 체계를 갖고 이제 플랫폼 업체들을 규제한다 그러면 뭔가 유연하게 좀 더 이렇게 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지금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골목 상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다 보니까 아주 일각에서는 이것이 내년 대선을 의식해서 이 취약계층들을 조금 보호하기 위해 빅테크를 때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한 분까지 있어요. 사실 이제 코로나가 워낙 또 장기화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특히 이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생활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극소수의 기업 쪽으로 부가 집중화되는 현상, 이 부분은 분명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갑지 않은 상황인 건 맞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또 뭐 반독점 규제라는 거는 언제나 이제 어떤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젠다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지금 이제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규제가 필요한 측면도 그렇게 있을 텐데 이 혁신을 좀 더 부추기고 우리 경제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어떤 휴생도 높이고 하는 방법으로 좀 진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계속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예,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그 당사자인 플랫폼 기업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이슈인데요. 첫 번째 사실 그 정부가 2019년도 그 규제 샌드박스 도입할 이후부터 2020년도에 그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 혁신금융 사업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대출 영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만 보더라도 그런 그 금융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게 사실은 금융의 가장 큰 주요한 관심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그 빅테크 기업인 레볼루트 사례를 많이 광고하면서 홍보하면서 그렇게 이제 소규모 핀테크 업체가 금융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선진 모범 사례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는 그런 거대 공룡 기업을 규제해야 되는 쪽으로 입장이 선회한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좀 아쉬운데 그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최초에는 혁신 서비스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편의성을 제고시키고 그다음에 그 금융 거래 비용을 낮추는 쪽이 어떤 쪽에서 사실 각광을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기존의 재벌 기업들이 이제 많이 횡행했었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장 지배력을 통해서 수수료를 높이고 그걸 갖고 어려운 분들한테 착취하는 그런 그 통로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아쉽기 때문에 지금 아까 김범수 의장이 얘기했던 상생의 방안 그걸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카카오 같이 우리나라에서 시총 그 5위 안에 드는 기업이 이제 골목상권하고 경쟁하는 그런 좀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카카오톡 처음 만들었을 때 얼마나 혁신 서비스 아니었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혁신을 찾아서 글로벌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규제 논란은 이제 시작일 텐데 주식 투자자들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부진하니까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버리고 미래의 혁신 아이콘인 카카오와 네이버로 이제 갈아탄다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꽤 있었죠. 자, 그런 분들 지금 큰일 났는데 지금 상황을 이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내리막길이 좀 더 갈 것으로 우려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온 건지 우리 연구원입니다. 저는 일단은 후자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봅니다. 거의 이제 대형주가 시가총액이 50조를 훌쩍 넘는 대형주가 거의 20% 가까이 이제 급락이 나왔고요. 전체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가 반드시 빅테크를 사야 된다의 논리가 금융이었던 적은 없어요. 지금 빅테크를 여기까지 끌고 올라오게 한 가장 큰 동의는 광고가 가져다주는 캐시카우와 금융 뿐만 아니라 커머스 컨텐츠로 확장되는 전반적인 그림에서였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업의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뱅크까지 합해서 보면 한 20에서 25%로 카카오는 비중이 제법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제 이거 외에도 커머스나 컨텐츠 쪽에서의 혁신 그리고 해외 쪽으로 사실은 뻗어나가는 그림이 있는 이제 기업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저점 매수 구간 근처에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중에서 해외 비중이 커지는 것, 해외 비중을 갈수록 크게 할 수 있느냐는 네이버인가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아까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카카오 대비 상대적으로는 조금 소위 덜 욕을 먹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네이버는 태생적으로 독점 기업에서 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막대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제 커머스, 이제 금융, 컨텐츠 쪽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금융 쪽도 일단 조심스럽게 사업을 전개했고요. 또 쇼핑 쪽도 지금 이제 전체 시장 점유율이 그래봤자 18%, 17%이기 때문에 독과점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리고 컨텐츠 마찬가지로 컨텐츠는 오히려 제페토나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들 또 뭐 크림, 케이크 같은 다 글로벌 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애초에 네이버는 국내 쪽에서는 이제 광고를 빼고는 조금 조심스럽게 사업을 전개하면서 플랫폼의 효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좀 치고받고 싸우는 부분은 해외 쪽에서 하겠다. 이런 어떤 기조가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양사가. 네, 우리 연구원님은 이제 이렇게 큰 IT 기업이 한 20% 정도 떨어지면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러는데 이 규제 논쟁이 지금 끝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시작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향후 진행 양상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금융 규제 리스크는 상당 기간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그런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그 규제 강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제화됐을 경우에는 이런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런 규제를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런 그 특정 상품이 독점하는 그런 이익을 독점하는 건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소한 이제 내년 대선까지는 아마 이 이슈는 이제 잦아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하고 맞물려 있는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는 상당 기간 오래 끌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뭐 이런 어쨌든 그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런 이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내놓고 뭔가 좀 솔선수범하는 그런 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그런 리스크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첨언하자면 그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런 카카오 네이버 등에 대해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고소하겠다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사실 금융사들이 그동안에 강조했던 내용이거든요. 왜 그 금융사들하고 이런 플랫폼사하고 금융업을 동일하게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왜 차별적으로 받느냐 이런 논의거든요. 뭐 대손 충당금을 가지고 금융사는 쌓아야 되는데 뭐 유사 금융업을 하는 플랫폼사는 왜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거에 불만이었는데 뭐 고승범 위원장이 그런 쪽 강조한다고 하면 금융사들도 그동안에 강조했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카카오 네이버 IT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논란 앞으로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용 현대자증권 연구원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 경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